아린 야담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의 한 선비가 과거 시험에 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윤설인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만년고시생으로 불렸지요. 그 해도, 그 이듬해도, 또 그 다음 해에도 하늘은 인색했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백성을 괴롭혔고 조정에서는 과거를 거듭 치렀으나 인재는 나오지 않았지요. 남촌의 좁은 골목, 서당가와 기방 거리 사이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이들이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설인의 등불만큼은 유독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지요. 윤설인은 몰락한 양반가의 장손이었습니다. 한때 집안은 벼슬아치를 여럿 배출한 명문이었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신 뒤로는 기울어져만 갔지요. 이제 집안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윤설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윤설인은 7번이나 과거에 도전했으나 7번 모두 낙방의 고배를 마셨지요. 얼굴은 병약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맑고 고닫습니다. 성품 또한 고지식하고 정직하여 남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마음 깊이 새기곤 했지요. 윤설이는 매일 서당 구석에서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꿈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으나 현실은 땅바닥에 누운 듯 초라했지요. 한양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년고시생이로구나. 윤설인의 곁에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집에는 병중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계셨지요. 윤설인이 과거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서당에는 훈장 최유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윤설인의 재주를 알아보고 늘 기회를 주려 애썼지요. 그러나 모두가 윤설인을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서당 출신인 양반 자제 박도현은 윤설인을 업신여겼지요. 집안도 변변찮고 과거에도 번번이 떨어지는 주제의 글재주만 믿고 잘난 체 한다며 경쟁의식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남촌 기방에는 연초홍이라는 기생이 있었지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은 윤설인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윤설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책을 펼치고 낮에는 서당에서 글을 베끼며 밤이면 등잔불 아래 졸음과 싸웠지요.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그러나 한양 골목 어귀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붉은 옷자락이 스친다더라. 붉은 기운을 따라간 자는 운명을 얻게 된다지. 처음에는 술에 취한 이들의 헛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지요. 윤설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나 귀신이나 요물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 공부에만 매달릴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당 마당에 붉은 빛이 스쳤습니다. 윤설이는 고개를 들었으나 이내 바람에 날린 꽃잎이려니 여기고 다시 책을 펼쳤지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윤설인의 일상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윤설인에게 과거 방이 전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합격하리라 믿었던 터였지요. 그러나 방에는 윤설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7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윤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얼마나 노력했던가. 밤을 새우고 또 새우며 책을 읽고 글을 썼건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서당으로 돌아가는 길 윤설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기침을 하고 계셨지요. 약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제 과거 응시 비용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윤설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꿈을 좇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윤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을 덮으려 손을 뻗었다가 다시 펼쳤다가를 반복했지요. 마음은 산란하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께서 윤설이네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포기하고 싶다면 그리 하거라. 어미는 내가 건강하기만 해도 족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설이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지요. 그때 훈장 최유겸이 윤설인을 불렀습니다. 설이나 남촌 기방에서 글 대필 일을 구한다더구나. 내 솜씨라면 넉넉히 품삯을 받을 수 있을 게다. 윤설이는 망설였습니다. 선비가 기방에 드나든다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설이는 남촌 기방 앞에 섰습니다. 붉은 등불이 주렁주렁 매달린 기방 입구는 낮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요.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고 술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윤설이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방 주인이 윤설이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지요. 이리 앉아 기다리시게. 곧 연초홍이 올게야. 잠시 후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지요. 연초홍이었습니다. 등불 연기 속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에서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얼굴은 달빛처럼 희고 눈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요. 말투는 곱고 부드러웠으나 어딘가 사람 같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초홍은 윤설인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글을 청하러 오셨다지요? 윤설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연초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 글에는 사라진 줄 하나가 부족합니다. 윤설이는 깜짝 놀라 연초홍을 바라보았지요. 아직 글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아직 글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찌 부족함을 아시오? 연초홍은 찻잔을 따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비님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선비님은 글을 쓰되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윤설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글이란 경전과 도리를 바탕으로 쓰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이 무슨 상관이요? 그것이 바로 선비님이 과거에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연초홍의 말에 윤설이는 화가 치밀었지요. 기생 주제에 감히 선비의 글을 논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대필 일이 필요했기에 윤설이는 꾹 참고 붓을 들었습니다. 연초홍은 윤설인이 글을 쓰는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글을 다 쓰고 나자 연초홍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 글에는 선비님이 없습니다. 책에서 배운 말만 가득할 뿐이지요. 윤설이는 반박하려 했으나 묘하게도 연초홍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윤설이는 매일 밤 기방을 찾았습니다. 대필 일을 하면서도 연초홍과 나누는 대화가 점점 길어졌지요. 연초홍은 늘 윤설인의 글을 듣고는 정확히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짚어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글을 배우지 않은 기생이 어찌 이리 정확히 글의 허점을 아는지 말이지요. 어느 날 윤설인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초홍, 그대는 글을 어디서 배웠소? 어찌 이리 글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이오? 연초홍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요? 그럼 어찌 내 글의 잘못을 아는 것이오? 글자를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 있습니다.
선비님이 글을 읽어주실 때 저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듣지요. 윤설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여인이 글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니 이 무슨 아이러니란 말입니까? 그날 밤부터 윤설이는 연초홍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어찌 이런 깨달음을 주는가? 그리고 왜 기방에 있는가 말이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윤설이는 어느새 기방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지요. 대필일보다는 연초홍과 나누는 대화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연초홍은 윤설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비님, 글이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쓰는 것입니다. 책에 적힌 대로만 쓴다면 그것은 베끼는 것일 뿐이지요. 진짜 글은 선비님의 아픔과 기쁨, 두려움과 희망에서 나옵니다. 윤설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윤설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초홍을 보러 오는 것이 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초홍이 찻잔을 건넬 때 스치는 손끝, 달빛 아래 비치는 그녀의 옆모습, 가야금을 타며 낮게 부르는 노랫소리. 그 모든 것이 윤설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연초홍 역시 윤설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당에 달빛이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연초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달이 참 밝습니다. 그렇소? 이렇게 밝은 달을 함께 볼 수 있어 기쁩니다. 그 말에는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윤설이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으나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은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서당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윤설인이 기방에 드나든다더라. 선비 주제에 기생과 어울린다니 체면도 없는 것이로구나. 소문의 출처는 박도연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윤설인이 기방에서 대필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렸지요. 마치 윤설인이 공부는 팽개치고 기생과 놀아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훈장 최유겸이 윤설인을 불렀습니다. 설인아, 이게 무슨 소문이냐? 기방에 다닌다는 것이 사실이냐? 윤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장님. 하오나 저는 다만 대필일로 품삯을 벌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소문이 이렇게 퍼진 이상 내가 이곳에 있으면 서당의 명예에 먹칠이 된다. 결국 윤설이는 서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윤설이는 기방을 찾아가 연초홍에게 하소연했지요. 연초홍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사람의 입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하오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요. 하지만 이제 나는 서당에서조차 쫓겨나게 생겼소. 그렇다면 선비님만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지요. 연초홍의 말은 언제나 윤설인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설이는 기방 뒤편에서 우연히 낡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문서에는 10년 전 한양을 휩쓴 대홍수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그중 한 대목이 윤설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반가의 딸 연초홍, 홍수에 휩쓸려 실종. 윤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초홍이라는 이름이 10년 전 홍수로 사라진 양반가 딸의 이름과 같다니 말입니다. 그날 밤 윤설이는 연초홍의 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방 한편에 숨겨진 작은 함을 발견했지요. 그 안에는 젖지 않는 종이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을 이승에 머무르게 하는 부적. 윤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연초홍이?
그날 밤 윤설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초홍은 대체 누구인가? 10년 전 사라진 그 여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니, 어쩌면 그 여인이 바로 연초홍인가?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녀는 무엇인가 말이지요. 윤설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연초홍이 누구든 그녀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큰 깨달음을 주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었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윤설이는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책에 적힌 문장을 베끼지 않았지요. 경전의 구절을 억지로 끼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윤설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7번이나 낙방했을 때의 절망감, 어머니를 보살피지 못하는 죄책감,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간절함, 그리고 연초홍을 만나며 깨달은 것들. 글이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쓰는 것이라는 것, 진심은 어떤 화려한 문장보다 강하다는 것. 붓을 놓는 순간 윤설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초홍이 말했던 사라진 줄 하나였습니다. 진심이었지요. 윤설이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의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날 밤 연초홍에게 그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연초홍은 눈을 감고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선비님, 이제야 선비님의 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이제 선비님은 과거에 급제하실 것입니다. 윤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초홍, 그대는 대체 누구요? 10년 전 홍수로 사라진 그 연초홍이 그대요? 연초홍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녀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연초홍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옵니다. 무슨 10년 전 저는 정말로 홍수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미련을 품고 떠나지 못했지요. 연초홍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살아생전 연초홍은 그를 사랑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오빠가 공부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귀동냥으로 그를 익혔을 뿐이지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글을 비춰주고 싶다는 것. 자신이 배우지 못한 그 길을 누군가는 제대로 걸어가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진심으로 글을 쓰려는 사람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렇다면 네, 선비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윤설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초홍이 귀신이라니 믿기지 않았으나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녀가 글자를 몰랐던 것도, 사람 같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던 것도, 젖지 않는 부적도 말이지요. 연초홍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제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요? 선비님은 곧 과거를 보러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급제하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 아니오? 우리 함께 기뻐해야지. 연초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이 급제하시는 순간 제 미련은 풀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진다니 그게 무슨... 새벽이 오면 제 혼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윤설이는 연초홍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의 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안 돼요. 차라리 나는 과거를 포기하겠소. 선비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대가 없다면 내 급제가 무슨 의미가 있소. 연초홍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하오나 선비님은 살아계시지요. 선비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선비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저를 위하는 길입니다. 연초홍은 마지막으로 윤설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윤설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윤설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했지요. 연초홍은 그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는 것을 말이지요. 시험장에 앉아 백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연초홍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 사람의 마음을 품고 글을 쓰십시오. 윤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들었지요. 이번 글은 연초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설이는 썼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배우지 못했으나 그를 사랑했던 이의 마음을, 죽어서도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아름다운 혼을.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으나 윤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이 완성되는 순간 윤설이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시험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점이 한창이던 어느 날 시험관들 사이에서 한 답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문장이 화려하지는 않으나 진심이 느껴지는구만. 그렇소? 경전을 인용하지 않았으나 도리가 저절로 드러나 있어. 이런 글은 처음 보는 것 같소? 바로 윤설인의 답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도연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윤설인의 답안이 채점되는 것을 알아채고 몰래 시험관에게 접근했지요. 저 윤설인이라는 자, 기생과 어울리며 학문을 팽개친 자입니다. 그런 자의 글을 어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석시험관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구려. 과거는 글로 겨루는 것이지 소문으로 겨루는 것이 아니오. 하오나 이 글에는 진정성이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박도연은 이를 갈았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원급제의 영예는 윤설인에게 돌아갔지요.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7번이나 낙방한 만년고시생이 장원급제를 했다니 그것도 기생과 어울렸다는 소문이 돌던 자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설인의 글이 대체 어떠했기에 장원을 했단 말인가? 그 글에는 혼이 담겨 있었다더군. 하지만 윤설이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초홍 이 영광은 그대의 것이요. 장원급제 소식을 듣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설이는 기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연초홍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기방 주인에게 물으니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초홍이라고? 우리 기방에 그런 기생은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 이곳에 연초홍이라는 기생이. 아, 혹시 1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그때 연초홍이라는 양반 딸이 홍수에 떠내려간 적은 있지. 하지만 지금은 없네. 윤설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초홍은 처음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윤설이는 기방을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 한편에 붉은 빛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연초홍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선비님 축하드립니다. 초홍, 이제야 제 미련이 다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가지 마시오. 제발. 선비님,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하오나 선비님의 글 속에서 저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붉은 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윤설이는 손을 뻗었으나
허공만 스쳤을 뿐이었지요. 초옹초옹. 그렇게 연초옹은 사라졌습니다. 윤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윤설이는 깨달았습니다. 연초옹은 떠났으나 그녀가 가르쳐 준 것들은 영원히 자신의 가슴에 남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장원급제 이후 윤설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직에 올라 백성을 위한 정사를 펼치기 시작했지요. 윤설이는 글을 쓸 때마다 연초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고 글을 쓰십시오. 그 말은 관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설이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관리가 되었지요. 한편 박도연은 모략이 들통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험 과정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어느 날 윤설이는 남촌 기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연초옹이 없었지만 윤설이는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폭의 글귀를 써서 벽에 걸었지요. 마음으로 쓴 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연초옹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윤설이는 그렇게 그녀를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어머니의 병도 나았고 집안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윤설인의 가슴 한편에는 늘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윤설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글이란 무엇이냐? 책에 적힌 것입니다. 아니다. 글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윤설이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지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마음은 있느니라. 그 마음이 진실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글이니라. 그때였습니다. 서재 창문 틈으로 붉은 빛이 잠시 스쳤습니다. 윤설이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윤설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음조렸습니다. 초옹 그대가 비춰준 길 위에서 오늘도 글을 쓰오. 바람이 대답하듯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윤설이는 다시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 이제 붓을 들어보거라.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니라.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설이는 깨달았습니다. 연초옹의 가르침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은 삶과 죽음을 넘어 남는다고 말입니다. 참된 글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며 그 빛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법이지요. 윤설이는 평생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들은 후세에 길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